안녕하세요. 지오스입니다. 블랙랩의 수학하 12페이지, 13페이지에 이어지는 유형 4번 집합의 연산법칙과 관련된 유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14번부터 17번까지의 문항이 있고요. 자,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해보죠. 우선 14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문항으로 주어져 있는 문항. 자, 주어진 조건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입니다. 자, 첫째 줄을 봤더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 그 등식만 잘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 등식이 다소 좀 복잡한 거죠. 그래서 등식을 좀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교집합에 또 중괄호 안에 A 차집합, B의 또 여집합. 그다음에 교집합에 A 합집합 B. 자, 요게 바로 A입니다. 라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해석해 보면 돼요. 다음 같은 등식이 성립할 때는 A, B는 어떤 관계일까? 라는 거를 이제 풀어서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주어진 보기에서요. 우선 중괄호 안을 좀 간단히 해볼 텐데, 자, 이 부분이요. 바로 차집합은 우리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또 합집합의 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괄호부터 먼저 연산을 해보자면, 자, A 교집합이 괄호 안에 공통으로 있는 거 확인이 되죠? 그러면 공통으로 있는 A 교집합을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분배 법칙이 되겠죠? B의 여집합, 합집합, 여기 연결고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B 이렇게 돼요. 됐네요.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A 교집합에 자, B하고요.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에 해당되겠죠? 됐네요. 그럼 A하고 전체 집합의 교집합이니까 A. 그래서 그러면요, 요 부분만 간단히 정리해 봤더니 A라고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 뒤에 부분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보죠. 자, 우선은 요 A 차집합 B가 있으니까 이거는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주고요. 그거 여집합이니까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A의 여집합, 자,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뒤집어지고요.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뒤에 A 합집합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중괄호 안에 있는 괄호 두 개에서요. 공통 부분, 그래요. 요 합집합 B를 묶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괄호 밖으로 합집합 B를 묶어내 주세요. 남는 게 A 여집합, 교집합 A 이렇게 남겠죠. 자, 이렇게가 우리가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정리한 게 이제 여기였었고요. 교집합에 A하고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그래 공집합이죠. 그 공집합과 B하고의 합집합이에요. B하고 공집합을 합집하면 B가 되겠죠. 그래서 A 교집합 B 이게 이제 좌변을 간단히 한 거다. 이 중괄호를 간단히 했더니 A 다음과 같이 이 중괄호를 간단히 했더니 B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 그리고 분배 법칙 이용해 가지고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우변의 A다라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B가 A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고 했을 때 그래요. A가 바로 B의 부분집합인 다음과 같은 상황. 자, 이런 상황이구나. A, B가 전체 집합 U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했으니까 다음과 같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포함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됐죠? 자, 이걸 보고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를 보면 됩니다. 자, 근데 1번 보면요. A 차집합 B가 바로 공집합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과 같은 포함 관계를 맞춰가는 경우 A에서 B를 차집하면 공집합이 되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옳은 보기 바로 정답 1번 보기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포함 관계에서 2번부터 5번까지의 관계를 보시면 다 옳지 않은 거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 14번은 대표적인 유형, 그냥 연산 법칙 이용해서 식을 간단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고요. 반드시 시험에는 출제가 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페이지 넘어가서요. 15번 보도록 할게요. 15번에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두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주어진 A 집합하고 B 집합의 원수는 자연수여야 될 겁니다.
근데 a 집합이 나와 있기를 a-2 그리고 3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렇게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b 집합 봤더니 2하고 a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했을 때 a 교집합 b가 3을 원소로 갖는다라는 거 가지고 요 스몰 a 값을 구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ab 집합이 다 원소가 뭔지 아는 상태에서 마지막 연산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은 연산을 해서 우리는 정리해봐라 라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에 요 연산을 했을 때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서술형문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풀이 과정 써보면 첫 번째 풀이 과정은 바로 요거죠. 자, 첫 번째는 교집합의 원소가 3이다 라는 거. 그러면 3은요 A집합의 원소인 동시에 B집합의 원소여야 되겠죠. 근데 A집합에는 3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B집합의 원소로 요거야. 바로 A제곱 마이너스 2A가 3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스몰 a에 관한 바로 2차 방정식이 되겠고요. 인수면 되네요. 그래서 A-3이라는 인수, A 플러스 2라는 인수. 그래서 A 값이 3이 나오고요.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A가 3일까 마이너스 1일까는 한번 넣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A가 3일 때. 자, 첫 번째. A가 3일 때 A집합과 B집합의 원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다가 3 대입하면 2라고요. 3하고. 자, 여기다가 이제 3을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5가 나올 거야. 자, 그럼 B집합의 원소 바로 2 하고요. A에다 3 집어넣으면 우리 3 나오겠죠. 그래서 3이 유일하게 공통 원소여서 A 교집합 B가 다음과 같은 조건 만족하는 거 A가 3일 때는 성립하네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데 그걸 확인을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요. A 집합의 원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3에다가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여기가 1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5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B 집합의 원소는요. 2 하고요. 지금 보죠. 자, 우리가 여기는 또 3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공통 원소 3 갖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거네요. 자연수를 원소로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A가 3일 때는 다 자연수 원소예요. 그런데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A집합에 마이너스 3이라는 요 자연수가 아닌 원소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풀이 과정 통해서 A집합과 B집합을 알아냈어요. 그럼 두 번째 풀이 과정은 주어진 걸 좀 간단히 해보는 과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그대로 썼다고 생각하고 자, 여기다가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보면 드모르간 법칙 이용하세요. 자, 드모르간 법칙에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해 주면 드모르간 법칙에서 A 교집합, B 이렇게 되겠네요. 자, 괄호 괄호 안에 공통인 거 있어요? 있죠? A 교집합이 공통이네요. 그럼 A 교집합으로 묶어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묶고 나면 B의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되죠. B하고요.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에요. 그래서 A하고 전체 집합의 교집합이니까 A가 되겠다. 아, 그래서 주어진 연산 간단히 뜨는 A가 되고요. 결국 우리는 A의 A집합의 모든 원소 합을 구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A집합의 원소 있는 거 1, 3, 5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3 더하기 5 계산해 주면 바로 9야. 9가 자, 15번의 정답인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정확하게 첫 번째 교집합의 원소가 3인 거 가지고 요 스몰 a 값 구해서 a, b 집합 구하는 과정이 요 파란색 풀이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정확한 연산을 통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a라는 거 이걸 보여서 정답까지 구하는 과정. 이렇게 두 단계 풀이 과정이 있다라는 거 스스로 좀 꼼꼼하게 잘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번 볼 텐데요. 16번이 다소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보세요. 16번. 자, 다항식입니다. fx하고요. gx는 다항식. 몇 차식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뭐 4차식, 5차식 이런 다항식 중에 하나예요. 몇 차식인지는 몰라요.
그럴 때 새 집합 A, B, C가 정의되기를 A 집합은 X가 원소인데 fx는 0이라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 이 당식 갖다 쓴 이 방정식의 해를 원소로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B 집합은 gx가 몇 차식인지는 모르지만 gx는 0이라는, 잠시만요. 자, x가 원소고요. gx는 0이라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 그래요. 헤드를 모아놓은 게 b의 원소들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c가 좀 다소 복잡한데요. c를 보세요. 자, x가 원소인데 뭐냐? 자, 등식이 fx 더하기 gx 요 합의 세제곱은, 자, fx의 세제곱 더하기 gx의 세제곱, 요 등식을 만족하는 x들을 원소로 갖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요 식을 좀 간단히 해봐야 될 거고요. 자, 했을 때 두 집합 A, B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A, B가 만족하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A, B의 조건. 그 중에 이제 박스 안에 가조건으로 나와 있는 거 봤더니 A 집합의 원소는 5개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아, 그럼 fx0이란 방정식 해가 5개구나 이거요. 자, 그 다음에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gx는 0이라는 방정식 해가 4개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 조건을 좀 보죠. 나 조건을 봤더니 A 합집합 B에다가요. 자, B 차집합 A에 그 다음 여집합 거기에 교집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괄호 나와 있고, 요거의 합집합 B가 A는 아닙니다 라는 다음과 같은 등식이 A, B 사이에서는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만족하는, 우리는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뭔가 봤더니 C집합의 원소 개수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C집합의 원소가 제일 작을 때는 몇 개겠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접근해 볼 텐데, 첫 번째 접근은요, 요 C집합을 좀 간단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C집합을 볼 텐데, 자, fx, gx 두 개의 항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거기에 세제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곱셈공식 변형식이 떠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fx를 a라고 보시고요. gx를 b라고 봤을 때 다음과 같은 꼴의 등식인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이 등식을 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전개하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 자, 두 개의 항 있죠? 3a 제곱 b하고 3ab 제곱은 3ab로 묶어서 표현하면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자, 요렇게요. 자, 그럼 a 세제곱 b 세제곱 소거되고 나서 3ab a 더하기 b, 요게 0이다 다음과 같은 꼴이에요.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a가 0 또는 b가 0 또는 AB의 합이 0,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fx를 a라고 잠깐 나온 거고요. gx를 b라고 놓은 거니까 결국엔 이 등식을 해석한 게 뭐냐면 C집합의 x에 해당되는 거는 fx가 0, a가 0이라는 거는 fx가 0인 거, 또는 b가 0이다 그랬으니까 gx는 0, 이걸 만족하는 x값. 자, 또는요. fx, gx의 합으로 표현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의 해. 자, 그래서 fx는 0에 해당되는 해와 gx는 0에 해당되는 해와 fx 더하기 gx는 0이다라는 이 방정식 해. 자, 이 해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C집합의 원소입니다. 까지가 첫 번째 해석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이 나 조건을 좀 해석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식을 좀 간단히 해봐야 되겠죠. 그럼 볼게요. B 차집합 A라는 거는 B의, 자,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이야. 거기에 요 여집합까지 정리해 보자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요. 자, 우선 이거부터 할게요. A의 여집합의 여집합 A고요.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B는 B의 여집합으로. 자, 그러면 중괄호 안을 정리해 보면 A 합집합 B 하고요. A 합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되겠어요. 요게 B다. 요 좌변만 좀 정리할게요. 우변이 이따 쓸게요. 자, 좌변 보면 괄호 괄호 안에 그래요. A 합집합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A 합집합으로 묶어주자고요. 이렇게요. 자, 묶어주고 나면 B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어요. 중괄호 안에가 거기에 합집합 B. 좀 더 간단히 해보죠. B하고요 B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에요. 그래서 A 합집합 공집합 이렇게 되겠고요.
자, A에다가 공집합 합집하면 A가 되겠죠. 그래서 A 합집합 P. 요게 지금 요 좌변을 간단히 한 거야. 그럼 나 조건을 보자면 A 합집합 B가 A가 아니다 이거죠.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인가 라는 거는 등호가 성립할 때를 한번 보세요. A 합집합 B가 A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에요? B가 바로 A의 부분집합인 다음과 같은 상황이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즉 이걸 해석해 보면 B가 A의 부분집합인 건 아니란 얘기예요. 즉 B가 A에 포함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요게 A, 그 다음에 요렇게. 즉 B가 A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순수한 B의 영역 있죠. 요 영역에 원소가 없으면 포함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여기만 있으면. 그래서 요 부분 순수한 B의 영역 보이시죠? B 차집합에 여기에 원소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만 B가 A의 부분집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건 바로 요 B의 요 순수한 B의 영역에 원소가 하나 이상 적어도 존재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야. 자, 근데 보죠.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C집합의 원소 개수가 가장 적을 때를 원하는데 C집합의 원소를 봤더니 fx는 0, 즉 A집합이죠 이게. 그래서 A집합의 원소들이 C집합의 원소가 돼요. 또 하나 gx는 0 했으니까 B집합의 원소들도 C집합의 원소란 말이죠. 그쵸? 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 문제는 좀 헷갈렸을 텐데 fx는 0을 만족하는 원소들이 지금 몇 개 있냐면 여기 봐봐요. 5개 있어요. 요 방정식에 해가 5개 있단 말이죠. 자, 그럼 B집합의 원소들은 여기 있죠. 자, 요 gx는 0을 만족하는 원소가 4개 있어요. 자, 그럼 fx는 0은 몇 차 방정식이냐? 그러면 대부분 친구들이 원소 5개, 해가 5개니까 5차 방정식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로 중근이 존재한다면 6차일 수도 있고 7차일 수도 있고 8차일 수도 있고 뭐 10차일 수도 있고 모르죠. 그쵸? 이 5개가 중복된 게 몇 개인지는 모르니까 이해가죠? 오케이. 그렇다면 하여튼간 fx는 어쨌거나 5차 이상의 다항식일 거고요. 다항 방정식일 거고요. gx는 0도 4차 이상의 방정식일 거야. 그럼 fx 더하기 gx는 또 역시나 5차 이상의 방정식일 텐데 요거의 근, 즉 해가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냐면 fx하고 gx의 공통애들 있죠. 공통이네. 여기서 공통으로 만족하는 거. 그래서 이 fx도 0으로 만들고 gx도 0으로 만든 것들은 여기에 해이기도 해요. 공통에는 이 방정을 만족하죠. 여기다 대입하면 둘 다 0으로 만들어가지고 0으로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근으로는 반드시 공통해들 있죠. A, B, 요 fx0 이제 공통해들 들어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거 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C집합의 원소가 제일 적은 개수려면 이렇게 기타 공통의 외에 다른 것들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통해만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어차피 이 fx는 0이란 해 A집합의 원소나 B집합의 원소의 공통인 것들은 어차피 C집합에 이제 우리는 원소로 카운팅 해야 되니까 요거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죠. 여기에 공통에만 존재할 때 그럼 어차피 우리는 C집합이 늘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그럼 우리가 신경 쓰는 거는 요 5개하고 4개를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공통이 몇 개일까라는 걸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요 C집합의 원소 들어가는 거는 A 또는 B이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들이 지금 C집합으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요 C집합의 원소가 요 원소인데 A 합집합 B의 최소가 되려면 원소 개수가 최소가 되려면 우리는 원소 개수 공식 알죠?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A의 개수에다가 B의 개수 더한 다음에 그래요. 교집합. 공통인 원소. 이걸 빼줘야 되는데 최대한 공통이 많으면 좋겠네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최대한 많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럼 A의 5개, B의 4개라면 최대한 공통이 많은 거는 몇 개? 4개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아까 여기에 최소한 순수한 B의 영역에 원소가 존재는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순수한 B의 영역 쪽에 한 개는 넣어주자고요. 그렇다면 이 공통 부분에는 4개 중에 한 개 제외한 3개가 들어가고 그럼 순수한 A의 영역에는 2개가 들어가는 상황. 이 상황이
가장 우리는 C의 원소가 적을 때죠. 그래서 C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을 보자면 자 이렇게 해서 A 합집합 B에 들어있는 거 2개, 3개, 1개 이렇게 더하면 몇 개입니까? 총 6개죠. 이렇게 여기에 들어있는 게 그래서 요 6개일 때가 최소가 되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은 바로 6이다 라고 답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조금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 다소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잘 정리해서 우리는 이런 비슷한 복잡한 조건이 나왔을 때 좀 풀 수 있게끔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7번 볼까요? 17번 문제입니다. 자, 봤더니요. 전체 집합에 대해서 조건이 주어지기를 자, x가 원소인데 x는 100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 이하의 자연수니까 1서부터 1000까지 1000개의 수가 전체 집합에 있는 것이고요. 자, 요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 B, C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박스 안에 가나다 조건이 있죠. 그래서 가 조건을 봤더니 자, A 집합은요. 어떤 건가 봤더니 바로 천의 약수들이래요. 그래서 천의 약수들은 A 집합의 원소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나 조건에서 자, C 집합은 바로 2의 배수. 1000 이하의 수 중에서 2의 배수들은 C 집합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조건이요. 다조건 보면 연산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네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B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게 C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요거의 원소 개수를 묻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접근해 볼 텐데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게 지금 보면 자, 요 C라는 거 여집합은 묶어내 보면 드모르간 법칙에서 A 합집합 B 여집합 요거의 원소 개수를 묻고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A 합집합 B의 바깥쪽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전체의 개수에서 A 합 B만큼을 뺀 개수를 구해봐라 라는 것이죠. 요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전체 원소 개수는 알아요. 1000이잖아요. 1000개죠. 그럼 1000개에서 우리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구하면 끝나는구나 이거야. 그럼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는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볼 텐데 문제는 A, B만 있는 것이 아니라 A, B, C가 다 있다는 거. 그럼 잠깐 A 보죠. 자, A 집합은요. 1000의 약수들입니다. 그래서 1000의 약수들 우리가 구해보면 1000이라는 것이 소인수분해 되기를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니까 자, 개수 좀 볼까요? 그럼 개수가 되냐 그러면 지수의 일씩 더해 곱하는 거죠. 4 곱하기 4 그래서 16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A 집합의 원소는 천의 약수니까 가장 작은 거 1, 그 다음은 뭐 2, 그 다음은 3 이렇게 해서 쭉 가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1000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6개가 있는 A 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C 집합은 이제 2의 배수들이니까 뭐 2, 4, 6, 8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1000이야. 그러니까 10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개수는 몇 개인가 라고 보시면 1000을 2로 나눠주면 500개가 있겠어요. 이렇게 원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다조건이 핵심이겠네요. 다조건. 좌변을 좀 간단히 봐야 되는데 괄호 괄호 안에 공통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보셔야 돼요.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차집합 B를 뜻하고요. 자, 여기 교집합의 여집합이죠. 여기 B하고 A 여집합 자리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교환 법칙이죠. 자, 그럼 교집합, 요집합은 차집합이니까 정성 차집합.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A 차집합 B, B 차집합 A 대칭 차집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자, A 집합이 있고요.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A 집합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B 집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C 집합은 따로 안 그리나요? 그랬을 때 안 그릴 생각이에요. 왜 안 그릴 생각이냐? 이 다조건에 의해서요. C집합은 그리긴 좀 힘들어요. 하지만 표현할 수는 있어. C집합이 어느 부분인지. 자, 이걸 보면 되겠네요. 자, A 차집합 B. 자, 바로 요 순수한 A 부분이죠.
B차 집합 A, 순수한 B 부분입니다. 그래서 쌤이 빨간색 색칠을 보면 순수한 A, 그리고 순수한 B의 영역, 요렇게 교집합을 제외한 여기를 영역을 제외한 이쪽 양쪽 있죠, 여기 요 두 군데를 합집합한 게 C예요. C는 요 두 군데를 다 의미하는 거야. 이해 가셨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자, 봐봐요. 우선은 여기는 C집합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2의 배수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2의 배수가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순수한 A의 영역에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는 뭐냐면, 자, 요 C집합 부분이니까 2의 배수인 동시에 A의 원소기도 하니까 천의 약수. 그래서 2의 배수인 동시에 바로 그리고 천의 약수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근데 우린 개수가 몇 개인지가 궁금해요. 우리 개수 구하는 거야. 그러면 천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는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여기서 2의 세제곱 중에서요. 2의 세제곱의 약수 중에서 1은 안 되고요. 그건 2가 있어야 돼. 2의 배수니까 2가 최소한 적어도 한 번은 곱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2의 세제곱의 약수가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4개여서 요 4. 5의 세제곱의 약수는 1, 5, 5의 제곱, 5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4개. 그래서 4 곱하기 4에 16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2의 배수는 최소한 포함돼야 되니까 2의 0제곱이 1은 안 되고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 자, 여기서 5의 세제곱에서는 그대로 그냥 네 가지 케이스. 그래서 3, 4, 12 이렇게 해서 12개 있죠. 12개의 원소가 여기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12개가 들어간다면 자, A의 원소 중에서 A 원소 중에서 자, 요 2의 배수, 천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요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16 중에 12개 뺀 바로 요 4개 있죠. 4개가 여기로 들어가는구나. 그런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건 요 C예요. 자, 바로 요 부분이죠. 요 쌤 빗금 치고 있는 부분, 요 두 부분. 요거를 합친 게 C인데 C는 원소가 500개잖아요. 그럼 요쪽에 12개 들어갔다면 그래요. 500에서 12개를 제외한 바로 488개. 요게 1로 들어가야지만 500개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끝났네요. 바로 A 합집합 B는 12개, 4개. 자, 봐봐요. 요게 될 수 있는 게 지금 어느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천에서 자, 요 그림 보면 되죠. 12개, 4개, 488개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화학집합은 이렇게 두 개 더하면 500인가요? 그래서 504개네요. 504개. 그래서 빼주니까 496개에 해당되는구나. 그래서 496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주어진 조건들만 정확하게 잘 해석해가지고요. 원소 개수를 구하는 거고 역시나 유형 자체는 요거 집합의 연산에 초점을 맞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13페이지에 있는 17번까지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은 유형 5번 부분 집합의 개수 나와 있는 유형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에서 쭉 이어지게 23번까지 좀 문항이 많은데 자, 항상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미리 좀 풀어보시고 안 풀리는 것들 쌤과 함께 내가 어느 포인트를 못 맞췄는지 한번 포인트 짚어가면서 공부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등급을 위한 최고의 변별력 문제 1등급이 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봅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